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기업은 문배철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말 철강주들 많이 다루고 있는데 몇 안 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항상 철강주를 강조를 하는 게 이러한 힘든 기간 속에서도 버텨주는 애들은 결국에 다시 한번 사이클 왔을 때 반등 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꼭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거에 해당하는 기업이 바로 문배철강입니다. 자, 철강업계 전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순이익 흑자 방어에 성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 미국의 중국산 보복 관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화 여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자, 오늘 제가 타이틀 제목을 주가 부양 할 수 있잖아 로 정해놨는데 그 준비가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 회사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주된 원동력이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일반 구조용 조선용 LNG 강관용 보일러용 강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왜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했냐면은, 지금 철강업계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단순 쇳덩이만 만들어내 가지고는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뒤에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 중국산 저가 철강이 계속해서 물밀듯 들어와서 그런데, 하반기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조선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LNG선, 특히 LNG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관련된 LNG, 액화 천연가스를 싣는 배를 발주를 많이 넣는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LNG 강관용 강판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매출을 대부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흑자를 기록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기업들이요, 이 제가 지금 이제 순이익 차트를 넣는 건데, 이때 있죠. 23년도 이때 그냥 뚝 꺾이면서 이게 마이너스가 보통 나와요. 마이너스 막 17억 이렇게 기록하는데, 오히려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44억 벌한 듯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철강 기업들 중에서 매출액이 360억 찍혔잖아요. 근데 순이익이 이렇게 나온 애들, 마진율이 10% 남는 애들은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주가가 안 움직인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가 부양해달라는 뉘앙스로 적어놨습니다. 자, 이 회사 문배철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있는데, 배종민 씨, 그러니까 이제 배씨 일가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회사는 문배철강이. 그래서 배인가요? 아무튼. 예. 아무튼 배씨 일가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나왔어요. 이 회사가 이제 회장님이 원래 계셨는데, 그분한테 그 아드님이 이제 누굽니까? 배종민 씨예요. 배종민 님이 지금 회장으로 계신데, 이분이 이미 선대 조상님한테, 이제 회장님한테 물려받고 나서 지금 2세 경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세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3세 경영을 조금 일찍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배승준 님이 아드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겠죠? 근데 이분의 나이가 99년생입니다. 아, 슈퍼리치입니다. 몇백 될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부럽네요.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터뷰하기 위해서요.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이제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철강, 화학, 조선 이쪽 회사들은요, 우리 워낙 이제 옛날부터 대한민국하고 같이 커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너들이 좀 연로해요. 그럴 경우에 승계를 위해 가지고 주가를 일부러 눌러버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양도세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걸 누리려고 하는데, 이건 이 기업은 문배철강의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 이미 3세 경영을 위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지분이 지금 14%로 일부러 맞춰놓은 거 있죠. 15%가 안 넘잖아요. 이거 나중에 일부만 이제 배종민님에서 배승준님으로 넘어가기다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일가 친척들 조금 갖고 있고. 그래서 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이제. 그래서 이제 99년생이다 보니까, 99년생이면 몇 살인가요? 한 20대 뭐 중반 후반 될 것 같은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회사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 보통 통상적으로 한 빠르면 40대쯤에 이제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승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좀 똑똑한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회사가. 그런데 이제 주가가 조금 아쉬우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죠. 아무튼 이제 회복을 왜 못하는가, 크게 이제 네 가지 이유로 뽑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다 알아보는 시간 좀 가질 건데, 이 ESG 얘기는 뺐습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빼놨어요.
이거는 정말 악법입니다. 아무튼 자, 주요 소비처인 중국이 내수가 되게 많이 꺾였습니다. 왜? 우리 여기 보이죠? 에버그란데 이 헝다그룹이 터지게 되면서 이 부동산 버블이 빵 터졌어요. 이게 규모가 206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서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 요런 그래프로 쭉 이탈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수가 죽겠죠? 당연히 가격도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워낙 큰 규모의 버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또 이 하락세를 불지핀 게 미국의 정치 리스크입니다. 아 진짜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 국정 투자하기.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 관세를 25% 정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냐면은 2024년도 4월 달이에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3개월 전에 바이든이 직접 했어요. 슈퍼 301조로 해가지고 중국 철강은 무조건 25% 관세 부과하세요 해가지고 3배를 했어요. 3배. 그러면은 이 중국 애들이 기존에 이제 미국에 납품을 하다가 비싸면 안 사잖아요. 미국 측도 재고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재고가 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친환경 ESG 정책 때문에 중국은 철강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국산 철강들이 수혜를 본다라는 측면도 있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혜 볼 것 같진 않거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복잡한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저만 하더라도 반반으로 갈리다 보니까 이게 철강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탄력을 받기보다는 아리까리한데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후보가 미국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아마 계속해서 장기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사실 내년이면 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11월이면 나오긴 하는데 뭐 11월이면 거의 연말이 있고 내년이죠 뭐. 그때 되면 이제 또 정책의 변화가 급변하게 될 거니까 예상되는 하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이제 철강업계가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의 버블이 컸고 이 ESG 탄소 중립 요놈의 것 때문에 이 철강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그 환경 정책을 못 맞추는 애들은 수출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완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철강이 전체적으로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문배철강 자체는 흑자를 기록을 했고 계속해서 그게 유지가 됐다.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인데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승계 작업을 또 미리 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만한 포인트가 딱히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요지부동이다 보니까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뭐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자사주 소각이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공시가 좀 빠르게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한 공시가 올라오게 되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봬요. 안녕.